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 때 창원 의찬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복귀해서 공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죠? 최영두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명태균 씨 이야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어제 저 뉴스를 보셨지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 본인이 기억한 거를 복기를 한 겁니다. 뭐 녹취록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작년 2월이죠.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됐던 요 창원 의창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목하면서 도와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이제 저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 또는 뭐 녹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음이 되어 있는 그 휴대폰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다 제출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서 그동안 수많은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뉴스 내용을 정확히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녹취록이 아니라 또는 정부 제출한 게 아니라 개인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거에 뭐 이제 당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이 당사자의 피고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증인이 그것이 중요한 단서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증거 능력이라든가 증거력이 있다라고 증명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거기에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저는 뭐 수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근데 뭐 강혜경 씨인가요? 그분하고 또 명태균 씨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녹음되었던 거 또 문자로 주고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테니까 이제 그것들로 가지고서 그 사실 여부가 또 판명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통화한 것을 기억을 이제 복원해서 전달을 한 거고 뭐 녹취록은 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건 뭐 상당히 그 주장이라고 봐야지. 뭐 어쨌든 지금 그거 말고도 수많은 문자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또 이 사건 수사의 뭐 핵심은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사적인 통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지금 뭐 숨기고 감출 것도 없이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지금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이 야당은 소위 말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고 이 검찰은 요거를 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에 좀 의지를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언론 해석들이 있던데 당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은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미 그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전화기 또는 뭐 강혜경 씨에 제출한 녹취록 그런 등등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요. 그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수사가 그래왔습니다만 뭘 감추고 덮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저 지역에 경남의 신문들이 일제히 이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거기 보면은 그동안 창원지검 수사란 것은 사실은 명태균 수사 부분에서 이 공천과 관련되어서 대통령 부부 혹은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부분은 이제 일부분이고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의 무슨 국가 산단 주변의 부동산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의 창원 국가산당 투기 의혹,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창원지검 수사 결과로 한다면은 이제 그것들은 되게 현장에서 조사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서 4명이 추가 교수되었습니다. 그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기에 또
함께 또 정치인문을 앞둔 예. 재력가 아버지 누군가의 그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법률 자문명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4천여만 원 받은 혐의 예, 또 예. 뭐 예. 허위 정책 보고서를 국회 사무소에 제출해서 예.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이런 건데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었고 그리고 김영선 씨 동생이 김 전 의원을 통해서 알게 된 예. 국가산단 후보지를 초보지 정보를 이용해서 지난 2023년 3월 15일 날 부동산과 소유권을 의원님, 예. 지력한 혐의 등등을 하고 했고요. 지금 예. 이제 뭐 야당에서도 문제 삼고 있고 예. 또 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의혹의 핵심 부분에서 과연 명태균 씨가 이제 이런 정치 이제 뭐 공천 이런데 예. 개입하면서 또 실제로 그 대통령 부인과 어떤 연락을 했느냐, 또 어떤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 여기는 이제 당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사실은 이전에 명태균 리스트라고 한번 국회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그래서 말씀인데 네네. 네. 어차피 지금 야당이 공세라는 거 그리고 대중의 관심은 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아직 수사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몇몇 대선 주자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두 부분이 야당이 공세를 펴고 언론이 관심 있는 부분일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소환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문제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제 밝혀야 되고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수사에서 제출된 증거 또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여러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누군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해명을 하고 또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명태균 리스트가 이전에 한번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만 또 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는 꽤 오랫동안 알려진 여론조사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국 단위 혹은 뭐 큰 단위의 선거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근데 야당에서도 뭐 전당대가 있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도지사 선거가 있다거나 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슨 자문받거나 하여튼 그런 여러 흔적들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한 40여 명 되었나요? 40명이 넘는 리스트에 보면은 여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업을 장사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자 그러면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당을 반대하지 않겠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뭐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건 아니 왜냐면은 당시에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 당시에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하게 수사권이 있는 데서 적법한 글자대로 수사를 한다면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한다면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당연히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과 또 여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에 누구든 불응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의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을 겨냥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면 밝혀져야죠.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 명태균 씨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얘기도 하고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미 떳떳하니까 받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미 그동안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해갔습니다. 해갔고 이게 한번 제출된 증거 한번 이렇게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는 덮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의혹이 커질 테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 여부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도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이 이제 명태균 씨가
저렇게 뭐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것이고 예. 또 강모 씨인가요? 그분도 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것이고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정말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진위 의원님. 여부에서 다 이야기할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예. 야당이 막 부풀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그래보다는 되게 일반 정치인과의 관계는 여론조사의 관계입니다.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 지지세가 어떻다. 경남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관세가 어떻다. 뭐 이런 분석을 해준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꿀게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관훈 토론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요, 의원님.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거는 잘못된 과도한 조치다. 그런데 계엄 당일도 돌아가서 내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그걸 했는지 더 파악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는 맞는데 나는 해제 표결에는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예요, 의원님 이거?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의 그 단체 대화방 예. 그 기록들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예, 일부가 처음에 공개됐죠. 예, 다 됐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그게 그렇습니까? 예. 예 저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고 제가 지역에 상가를 다녀오면서 KTX 속에서 예, 맞아요. 가는 거냐 예. 뭐 그런 거 다 있고 하는 예, 보면 의원님 딱 것도 되는데 제가 예. 봤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했던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국회 병력을 파견하던 것인가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관훈 클럽 토론에서 예. 분명히 잘못됐다. 이 과도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 들어가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집 주장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그날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가 기억나는 대목은 국회에 군대라도 보내야 된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그때도 했고요. 예. 예, 또 특히나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국회 계엄 해제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말을 다 붙인 말이 가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저도 이 대목이 말이죠. 예. 그날 밤을 쭉 복기를 해보면은 왜 그렇게 군대와 대통령실과 이렇게 여러 차례 무슨 대화도 오가고 했는데 우리 여당만 좀 몰랐을까라는 데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안 들어온 것은 예. 경찰이 이제 다 통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통제를 하고 한 11시 정도에서 한 30분간 국회의원들만 출입을 허용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통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이제 지역 상가를 방문하고 와서 예. 12시 넘에 KTX 도착해서 택시 타고 갔더니 뭐 막혀 있어가지고 땀을 튀어나가는 과정에서 1시 정도 이제 입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어찌된 연구이냐 이거 예.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전부 국회로 갔다가 그리고 처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국회에 모여달라고 해서 저 무슨 문자가 오고 해서 갔다가 못 들어가서 이제 저 당사에 모여 있던 것이고요.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뭐 경위는 그런 것이고 자, 당시에 아마 많은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예. 상황 예, 파악이 안 그렇죠. 됐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의원님 예, 네. 만약에 의원님이 지역에 상가가 없이 서울에 계셔가지고 당시에 본회의장에 계셨다면 의원님은 그럼 당시 상황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찬성했죠. 왜냐하면 그래서 계엄 해제에 것이고. 찬성했을 것이다. 그럼요. 예. 대부분 다 계엄 해제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요지는 뭐냐면은 예.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 중진들의 경우는 이게 전혀 무슨 소식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한테 공표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의문을 가지고서 풀어볼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다는 그런 이야기고 제가 이제 좀 여기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야당은 이미 9월 달부터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하게 됐던 이야기인데 저 법제처장 있죠. 이석연 법제처장이라고 요즘 이재명 대표가 멘토로 모시고 있다는 그분이 11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났더니 이재명 대표 오찬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비상계엄이 곧 있을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요즘 세상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비상계엄 있을 거고 적어도 경계계엄이 있을 테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는 이걸 알았는데 여당은 통 이 상황이 이렇게 진전될 것이라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한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만일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진들이나 이런 그 당의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은 아니 대통령이 우리가 뭐 상의도 안 하고 무슨 다른 사인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혀 연락이 안 됐다 이런 게 요지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책도 썼고 이거 당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뭐 자숙을 더 해야 된다. 뭐 들어오면 당내 혼란이 가중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어제 사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발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탄핵 심판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든 나올 텐데 지금 굉장히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서 찬탄이 팽팽히 갈려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당 특히 그동안 집권했던 여당의 최고 책임입니다. 이 여당에 몸담았던 모든 인사들은요. 지금 이게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이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 소추 심판 과정에서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적 통합을 이끌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 그 과제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거나 또는 그걸 부추겨서 알겠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복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들어와서 뭐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모든 정치인에서 지금 이게 책을 써서 저도 얼핏 그 뉴스에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만 책을 쓰고 있고 그것들을 쭉 성찰하는 책을 써서 다시 뵙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쭉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을 참여해 보니 막상 그 소수 여당 대표로서 겪었던 점에 대해서 또 우리 국가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견이야 정치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국가나 정당이 세계사를 보면은 외침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지혜와 노력들을 모두가 다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